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코딩 로봇 실습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티노 자동차 자율주행 두 번째 2편에 해당하는 딥러닝에 관련된 건데요. 원래는 우리가 대면 수업인데,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어, 일단 영상으로도 같이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못 오시게 되면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15주 동안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알테노 로봇을 훈련시켜 왔는데, 오늘 수업이 가장 중요한 활용 정점이죠. 그러니까, 이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까지, 로봇이 이제 훈련받아 왔던 거를 이제 스스로 주행을 할 수 있게, 운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단계라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대충 PDF만 봐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남기는 걸로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요 PPT는 allppt.com에서 참조를 했고요. 뭐 필요한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education.drone 이메일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 수업 리뷰를 잠시 하면, 우리가 저격선 센서에 대한 세팅을 했었죠. 그러니까 메뉴 모드인데, 메뉴 모드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메뉴가 이렇게 알팅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그죠? 이걸 왜 하느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 로봇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훈련을 시키다 보면 조금씩 센서의 값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것을 좀 보증해주는 게 필요한데, 뭐 매번 계속 AS를 보낼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보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그러니까 장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값이 세팅이 되죠. 이 적외선 1번이죠. 그죠? 근데 보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죠. 예. 알파벳 도식 그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 A부터 Z까지에 대한 부분. 과거에 우리가 하트를 흘려가게 하는 걸 해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엑셀 시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 문자를 그려서 이 문자를 그린 거를 이런 식으로 도식화 됩니다. 숫자화 시켜 놓으면 이것을 읽어내려가지고 이렇게 문자도 흘러가게 만들 수가 있죠. 오늘 실습에도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케이스 3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케이스 1은 과거에 우리 처음에 그 자율주행 좀 약간 분한 잘 안 되죠. 장애물하고 많이 부딪히고. 케이스 2는 다른 모대학에서 했던 부분을 우리가 빌려와서 한번 같이 해봤고. 이것도 케이스 2도 잘 되는 편이에요. 잘 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합해서 우리가 케이스 3, 이제 우리 인천 재능대학에서 이제 우리가 만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든 케이스 3를 가지고 이제 가급적이면 조금 더 자율주행을 가능하도록. 그래서 사실 목적은 그거죠. 오늘 딥러닝으로 돌리기 위한 로그를 수집하는 게 목적이에요. 저기 자율주행자동차의 로그를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실제로 어떤 수동적인 방법으로도 자율주행을 시켜서 수집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자율주행 딥러닝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현재 아까 여기 잠시 어차피 이 소스가 그거였죠. 그죠? 이 케이스 2에 대한 소스였는데, 케이스 2는 잘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전부 함수화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딱 꽂는 순간 바로 이렇게 이해가 바로 올 수 있게. 이게 메인 프로그램 다죠. 심플하죠. 그죠? 물론 함수로 다 풀리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만들어지는 딥러닝 소스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케이스 2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케이스 3가 만들어졌고, 이 프로그램 소스는 케이스 3죠. 우리 거죠, 우리 거. 네. 우리 거에 만들어졌고, 우리 거를 가지고, 다시, 딥러닝을 통한 프로그램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게 만들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든 PDF 자료고요.
부교재로는 세원에서 만든 그 알티노 파이썬 프로그래밍 책을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목차는 텐스플로, 알티노 딥러닝, 다혈주행, 그 다음에 센서 활용 실습을 하고 강당 실습에 대한 부분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텐스플로우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먼저 텐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텐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관된 유형을 가진 그 다차원 배열로 된 쉐이퍼와 D타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간단하게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배열입니다. 배열인데 쉐이퍼가 3, 그러니까 3차원이라는 거죠. 3차원이 아니죠. 1차원의 세 가지 단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상큼마이라고 해서 밑에 석줄, 그러니까 두 줄. 그리고 행렬이라고 말 많이 쓰죠. 그죠? 그런 식의 다중 배열 같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타입이 들어가게 되는데, 플로 32, 뭐 플로 16, 그리고 보면 인테자 32, 이런 식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CAB, 석줄이죠. 그죠? 석줄에 10개.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텐스는 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패키지 중에서 numPy, 한술식을 많이 사용하죠. 그죠? numPy로 변환해서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보면 프로그램도 다 이렇게 numPy하고 다 같이 연관돼서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스플로우는 일단 구글이 만드는 건데, 지금은 오픈소스로 상당한 그 기계학습 라이브러리로서 최고로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그 텐스플로우 2.0에 나오면서부터는 기존에 우리가 일반 버전이라고, 일반 버전인 GPU 버전과 그다음에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에 해당하는 그 GPU 버전이 통합되어서 쓰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쿠다 환경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제가 쿠다 환경이 뭔지 넣어놨죠. 그래픽 카드사인 엔비디아에서 만든 그 그래픽을 쓸 경우에, GPU를 쓸 경우에 명렬 처리 기술을 통해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근데 속도가 엄청나게 안 빨라지고요. 오히려 더 느려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 PC 같은 경우에 이유가 뭐냐면 좀 이따 이야기하면 자, 일단 그리고 그다음에 이 텐스플로우와 더불어서 케라스를 백엔드 라이브러리로 사용해가지고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 모델을 구성할 수 있다. 뭐 이번도 퍼셉트론이 뭔지는 또 나와 있죠. 결국은 이제 사람의 뇌처럼 신경세포를 흉내내서 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오늘 그 딥러닝을 하는 거는 텐서플로우와 케라스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케라스가 별도의 어떤 툴이 아니라 텐서플로우와 같이 엮어져 있는 패키지로 돌게 되는데, 같이 다 엮어서 그렇게 딥러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건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 충분하게 이해가, 뭐 예시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텐스플로우를 가지고 딥러닝을 하게 되는데, 딥러닝인데 이것의 줄임말이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딥러닝이 기계에서 서로 어떤 중요한 패턴이나 규칙을 학습하고 이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에 예측을 한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입력 레이어라는 게 있고 출력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입력이 1이 들어가면 출력이 0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그 안에 통과하는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 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이거를 함수를 현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그죠? 히든 레이어가 두 개가 있는데 뭐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러 개 만들 수 있겠죠. 뭔가의 함수를 통과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뭔지는 모르겠으나,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히든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 히든 계층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알 필요가 없냐면, 우리는 그냥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만 주어주면 나머지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다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텐스플로우 이쪽, 그다음 케라스 이쪽에 있는 엔진들이 다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거를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모델이죠. 모델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이제는 그 모델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입력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그게 해당하는 출력 데이터가 탁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은 너무 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복잡한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 텐스플로우나 케라스 기반으로 해서 누구나가 쉽게 학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정말 고마운 거죠, 그죠? 예.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이제
있는데 종류가 한두 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제 텐스플로우인데 보시면 텐스플로우, 케라스, 파이포치, 카페 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보면 텐스플로우가 거의 1등이죠. 그죠? 지금 케라스와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두 개가 동시에 지금 최고에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각각의 그 프레임워크마다 그러니까 이 패키지마다 약간의 장단점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여기서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온라인 잡 리스팅도 있죠. 뭐냐면 이 중에서 이 프레임워크 중에 무엇을 가장 선호하느냐 기업들이 그래서 뭐 어떤 걸로 사용해야만 취직이 쉬우냐 하고 봤더니 이래 되죠. 여기서 텐스플로우와 케라스입니다. 그래서 크게 1, 2, 3위를 놓치진 않죠. 그래서 텐스플로우만 잘 쓸 줄 알아도 취직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뭐 그런 식입니다. 보면 링크드인 같은 경우죠. 링크드인 뭐 회사들 많이 안 하는 데도 그죠. 몬스터 이런데 그런 데는 보면 다 텐스플로우 사용자를 찾고 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가져온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알티노에 대한 딥러닝을 할 건데, 알티노를 딥러닝 시키려면 절차가 좀 필요하죠. 이제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 되게 생각보다 쉽고, 이제 그냥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바로 우수한 두뇌를 가진 로봇을 만들 수가 있다. 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절차를 보면, 환경 확인을 먼저 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텐스플로우 설치해야 되고요.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은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CPU 일반 버전하고 GPU 버전이 다 같이 동시에 다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PC에 어떤 GPU 환경, 우리가 이야기하는 쿠다라고 하는 건데요. 쿠다에 대한 부분은 또 별도로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가서 뒤집으면 바로 나올 거예요. 쿠다 설치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GPU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쿠다를 설치를 하게 되면 물론 그 엔비디아 해서 만든 그 GPU여야 되겠죠. 그래서 그 쿠다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쿠다 툴킷에 의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다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GPU를 한번 보면 사용 버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명령을 그대로 주면 일단 어떤 버전이 쓰는지를 알 수가 있고 실제로 GPU가 동작을 하면 요 우리가 뭐 시스템 있죠, 그죠? 우리 컨트롤 알트 델 누르면 나오는 거 거기서 보면 성능을 누르게 되면 CPU나 GPU의 사용에 나오는 거. 이게 지금 제 PC인데요. 뭐라고 돼 있죠? 엔비디아 지포스 RTX 2070이죠. 어쨌든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GPU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속도가 무지 빨라져야 되는데 안 빨라지죠.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중에 또 이야기하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면 데이터 일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우리가 지금 요 엑셀에다가 로그를 쌓은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지금 알티노 로봇 자동차를 움직일 때마다 계속 로그를 쌓아왔어요. 그렇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가장 가까이 최근에 했던 케이스 3, 자율주행 케이스 3 우리가 만든 그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제 좀 제대로 된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사실 과거 데이터는 조금 보정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는 반면에 케이스 3로 돌린 이 데이터는 되게 정확하죠. 그죠? 왜냐하면 장애물과 충돌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적외선 값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향값, 그 다음에 속도가 명쾌하죠. 그죠? 그래서 이 명쾌한 값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이 딥러닝을 시켜야지 애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엉터리 값을 주면서 교육을 시키면 어찌 되겠어요? 엉터리로 가겠죠.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케이스 3로 최근에 많이 수집한 이 데이터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것이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우리 좀 함수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미드 알티노 데이터 5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기존에 있는 엑셀을 전부 다 읽어옵니다. 한꺼번에 싹 다 읽어가지고 다 생성하죠. 생성해서 했더니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수집한 데이터가 29,105개라 됩니다. 이게 지금 한 라인인데요, 한 라인. 29,000개의 라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 명령어들이 쌓여 있고, 그게 보면 나와 있죠, 그죠? 29105. 리드 알티노 데이터 5를 호출하면 이렇게 쫙 다, 이 모든 엑셀 다 읽어가지고 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 축적을 시켜줍니다. 그 보면, PD는 뭐죠? 판다스죠, 그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네. 그 다음에 보면, 다음은 이제 우리가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던처리를 해줍니다. 던처리는 왜 필요하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엉터리 데이터를 집어넣고
러닝 교육을 시키면 어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불필요한 데이터, 내지는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되는 데이터들은 다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인데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것을 만약에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처리를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늘 값을 먼저 삭제합니다. 늘 값을. 현재 보면 일단 어쨌든 요 값 중에 늘 값을 봤더니 늘 값은 사실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냥 패스. 그다음에 두 번째 전처리는 뭐냐면 속도가 제로인 값을 삭제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다가 이제 이런 명령을 주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죠. 속도가 0인 것은 의미가 없죠. 가만히 서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전체를 돌리면 보시다시피 없어져 버렸죠.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데이터 프레임 내에는 남아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폴스로 해서 데이터를 인지하지 못하도록 해놓는 거죠. 보면 인덱스가 이렇게 보면 잡혀있죠. 그죠? 그러니까 데이터 완전 날아간 게 아니라 날아갔다기보다는 일단 못 쓰는 데이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개수가 이렇게 줄은 게 눈에 보입니다. 몇 개나 줄었나요? 한 1000개? 몇 개 줄었나? 예. 다음 전트리를 봤더니,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0보다 크면, 장애물이 앞에 있는데 속도가 계속 올라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저기 추출해내가지고 또 삭제를 해줍니다. 이제는 이제 23,000개로 줄었죠. 그 다음 데이터 전체를 봤더니, 과적합에 해당하는, 과적합이 뭐냐면,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티노가 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진하거나 후진하거나, 또는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근데 그게 다죠, 그죠? 근데, 좌회전하는 거는 한 10개 있는데, 예를 들어, 우회전하는 게 100개 있어. 그러면, 딥러닝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우측으로 가급적 많이 가려고 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과적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삭제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쭉 데이터를 들여다봤더니, 조향값이 제로인 경우, 이 스티어 조향값이 제로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알티노를 실제로는 딥러닝을 시키니 무조건 직진하려고 예,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과적합을 없애기 위해서 조향값이 제로인 경우는 죄다 삭제합니다. 그래서 확 줄었죠. 그죠? 한 5천 개가 날아갑니다. 데이터 하나는 아까워하면 안 돼요. 전체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중복된 값을 삭제합니다. 보면 여기서부터 스티어, 레프트, 라이터 저것은 6개가 다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읽어오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저기 센스 값을 어떻게 해줬죠? 0.08초마다 계속 주죠. 그죠? 그런데 얘가 어느 순간은 그 값이 걷어들일 때 그 값이 동일하게 쭉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제거를 합니다. 역시 몇 개 줄었습니다. 그죠? 자, 다음 전체는 뭐냐면 의미가 충돌 가능. 의미적으로 충돌 가능한 게 뭐냐? 어떻게 있는가 볼까요? 자, 이거죠. 보시면 적외선의 우리 값이 지금 보면 똑같죠, 그죠? 6개가. IR1, IR2, IR3, IR4, 5, 6까지 다 똑같은데? 보면 어떤 때는 이게 지금 좌회전이죠, 그죠? 스티어링 좌회전이면서 조향이 좌회전되면서 후진해라, 그죠? 조향이 직진하면서 전진해라. 그 다음에 직진하면서 또 후진해라. 같은 적외선의 값인데도 행동을 세 가지를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로봇이 뭐 어떻게 해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를 갖다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세 개 중에서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맨 마지막 값, 그러니까 마이너스 400이 브레이크에 해당합니다. 브레이크에 해당하는 값만 남기고 삭제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줄었죠. 한 몇 개 줄었나요? 한 270개 줄었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전처리를 해 나갑니다. 전처리 다 끝났네요. 자, 다 끝났으면 아까 우리가 딥러닝을 하는데 뭐가 있었죠? 들어가는 입력 데이터, 그 다음에 나오는 출력 데이터 두 개를 줍니다. 그러면 안에서 히든 레이어에서 우리가 모델이라 하죠. 모델이 만들어지는 건 알아서 만들어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해당하는 들어가는 입력값, X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력되는 값, Y 데이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X 데이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IR1, IR2, IR3. 그러니까 적외선 센스 값이죠. 그게 이제 입력 데이터고, 출력 데이터는 이런 적외선 데이터가 들어오면 결과물은 이렇게 나와라 이거죠.
결과물. 근데 보면 뭘까 이게 0, 1, 0, 0, 0 이게 뭐야 도대체? 예. 다음 페이지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출력 데이터 X 데이터와 입력 데이터 X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 Y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입력 데이터와 출력 데이터가 무엇인지. 자, 보면 이제 이거죠. 입력 데이터 아까 뭐라고요? 저기서 1, 2, 3, 4, 5, 6 이거죠. 네, 근데 이런 식의 로고상에서 아까 우리가 수집된 로고가 이런 식의 저격선이 갔을 때는 이렇게 행동을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왼쪽으로 조향을 꺾고 후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걸 또 우리가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6개의 그냥 01, 01 숫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1로 두고 나머지는 제로. 자, 뭐냐면 자리값이 이거예요. 첫 번째 자리값은 전진해라 왼쪽으로. 그 다음 값은 전진해라 직진. 그 다음은 전진해라 오른쪽 우양. 요거는 후진해라 왼쪽으로. 이거는 후진해라 뒤로. 그 다음에 후진해라 우양 오른쪽으로 해요. 이 말이죠, 그죠? 이 자리값을 주고 자 보세요. 왼쪽으로 후진이죠. 그럼 뭐지 돼요? 얘죠, 얘. 그죠? 왼쪽으로 후진. 그래서 여기가 1, 나머지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 데이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의미심장한 값을 주는 거죠. 이걸 갖다 우리가 원핫 코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세요. 이런 경우에 요 값이 들어오면 요 값인 경우 이제 그러면 직진해라 후진.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후진해라 이 말이죠. 똑바로 후진. 그럼 뒤로 가겠죠. 그러면 똑바로 후진이 어디예요? 여기죠. 요 앞이 전진, 뒤가 후진이니까 후진인데 왼쪽, 오른쪽 똑바로. 그래서 똑바로가 1.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거는 지금 우리 지금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 가면, 이분들이 만들어 놓은, 학원인데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다 됐어요. X 데이터, Y 데이터 준비 다 됐습니다.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는 게 조금 복잡해 보이나? 사실은 복잡하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입력 데이터가 넣고 출력 데이터가 나오는데 중간에 뭔가 그 히든 레이어, 그러니까 숨어있는 청이 있는데 거기서 모델이 생성이 될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이게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장 적합한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타입 01부터 타입 08까지 지금 실제 다 나열을 못했는데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액티베이션은 이렇게 바꿔보고 옵티마이즈는 이렇게 바꿔보고 아다 델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포크도 이렇게 바꿔보고 했더니 학습 시간이 나옵니다. 그죠? 학습 시간 얼마나 걸리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실 데이터 6개 중에서 맞춘 개수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딥러닝을 하고 나서 그럼 이제 우리 실제 데이터를 넣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실제 데이터를 넣었을 때 결과가 똑같으면 최대한으로 맞으면 그게 학습이 잘 된 거죠. 근데 실 데이터를 넣었더니 엉터리로 나온다 이러면 학습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실 데이터 6개를 집어넣었더니 보시면 실제로 맞춘 게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서 홀백으로 6개를 다 맞춘 경우는 사실 없더라고요. 그게 아마 어떤 확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근접한 게 보면 이게 5개짜리 이쪽이죠. 5개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 러닝 타임이 이 경우에는 지금 액티베이션을 이렇게 주고 옵티마이저를 이렇게 주고 이 포크를 이렇게 줬더니 15분 걸렸어요. 그런데도 5개를 맞췄어. 자, 그리고 얘를 봐요. 여기 보면 얘는 3-7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렐루에 이렇게 열심히 주고 또 옵티마이저도 이렇게 주고 100만 번까지 돌렸어. 100만 학습 횟수죠, 그죠? 100만 번까지 돌렸는데도 돌렸더니 20시간 걸렸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71만 번 돼서 그냥 세워버렸어요. 예, 세운 이유는 따로 있겠죠.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자, 어쨌거나 그 외에 또 보면 GPU로 돌려보고 보면 아까 설명 못 드린 거예요, 그죠? 뭐야 이거 똑같은 만
많이 적어져. 이 포크 학습 횟수가 만건인데 GPU를 안 돌린 건 오히려 15분에 5개나 맞췄고 GPU를 돌렸더니 2시간 11분이래. 그것도 맞춘 것도 많이 못 맞췄어. 4개밖에 못 맞췄어. 뭐야 이거 무슨 문제가 있는 거야? 예. 이 경우가 그거더라고요. 저도 왜 이런지를 저도 잘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CPU하고 GPU하고 사실은 충돌을 하는 거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틀렉이라 하게 되는데 GPU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사실은 CPU보다 더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합니다. 연산을 한 거를 어쨌든 CPU한테 보고를 하러 가야 돼, 보고를. CPU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여기 작년에 컴퓨터 구조 배우셨죠? 여기 보면 이제 CPU와 GPU가 막 엮여 있는데 얘가 처리된 값을 CPU한테 보고하러 갔더니 CPU가 느리네 더. CPU가 처리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CPU가 또 답을 주면 또 그다음 또 움직이고. 이런 예를 들면 이런 형태, 그런 식의 버틀릭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느려져요. CPU만 쓸 때가 더 빨랐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CPU를 아예 못 쓰게 하는 방법. 다 CPU 계산 다 하고 최종적인 값만 돌려주는 방법. 그다음에 버틀렉을 발생하지 않도록 CPU와 GPU의 속도 값을 맞춰주는 거. 네, 그런 건 뭐 오버클락인가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죠? 네,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걸 쓰게 되면 맞춰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 PC는 한계가 있더라. 그래서 그냥 GPU 안 돌리고 하는 걸로. 근데 뭐 하여튼 뭐 그렇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 이제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기 위해서 요 방식을 쓰게 돼요. 요 방식. 그래서 액티베이션은 얘를 쓰고, 자, 요 보면 히든 레이어를 2개를 썼죠. 렐루하고 시그모이드. 그다음에 이게 소프트 맥스는 아웃풋 레이어입니다. 출력될 때 필요한 거. 그래서 옵티마이저 아담을 쓰고, 이포크는 10,000번인데 사실은 10,000번을 안 돌리도 됩니다. 안 돌리도 되고. 그 이유는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타입 02-03을 쓰는 걸로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요 과정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엄청난 시간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고, 참고는 여기 텐스플로우나 케라스 홈페이지 가시면 다 있어요, 설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액티베이션이 뭘까? 그럽니다. 액티베이션이 활성화 함수라고 해서, 이제 현재 어떤 값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딱 비선형으로 만들어. 비선형이 뭐냐 행렬 형태, 행렬. 쭉 리니어하게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행렬 구조를 만들어서 좀 과도하게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그런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 함수들인데, 거기는 종류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각각이 다 장단점이 있고 특수한 경우를 맞춰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갖다가 잘 찾아내서 적합한 걸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시그모이드, 그다음에 뭐 렐루, 그다음에 소프트 맥스를 또 혼용해가지고 좀 썼고요. 오티마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적화 작업인데 어떤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손실을 적게 만들면서 좋은 결과를 찾아내는 그런 게 필요한데, 역시 마찬가지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죠. 저희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알티노 로봇을 훈련을 시키는 데 있어서는 아담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어떤 결과물이 그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걸 갖다가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나면 그 학습시킨 걸 가지고 우리가 모델이 나온다고 했죠. 모델이 나오면 그 모델을 프리딕트로 출력값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6개 입력값을 넣을 거예요. 실제 입력값. 6개 실제 값을 집어넣었을 때 그 결과물이 맞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죠. 6개 중에 제일 좋았던 게 5개를 맞출 거죠. 나머지는 뭐 4개, 3개 막 이랬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요거를 맞췄는지를 확인을 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거를 찾아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찾아냈으면 그때 그걸 갖다가 모델을 저장. 물론 찾아냈을 때만 모델을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모델을 계속 저장하죠. 저장을 계속 한 다음에 그 저장된 모델을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잠시 한번 예시를 보고 올까요? 지금 제가 어디다 집어넣냐면, 예, 저희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모든
그 현재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알티노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다 쌓이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게 다 이렇게 쌓여 있고요. 이제 이런 건데, 여기서 보면, 이제 알티노 페이스에 가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디렉토리가. 나중에 이제 여러분 직접 보실 건데, 오토 드라이버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죠. 오토3 이제 우리가 케이스 3이죠. 케이스 3이 자율주행을 하면서 수집한 데이터들입니다. 이 안에는 지금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여 있죠. 쭉 엄청난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에 필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 필요 없으니까 어쨌든 요 데이터만 읽어와가지고 그 딥러닝을 하면서 쓰게 됩니다. 어쨌든 현재 10개 정도의 파일이 있고요. 이것을 갖다 읽어와가지고 아까 29,000개인가요?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 지금 테스트한 거 있죠. 조금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출력값을 예측해서 만들어낸 모델들을 주장을 다 해놨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가보면 이런 식으로 이 H5 확장된 H5로 된 그 모델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델일까요? 하고 이제 저기 의문이 생기면 요번 타입 01-01이죠. 여기 있죠, 그죠? 타입 01-01을 열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액티베이션을 썼고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를 뭘 했으며 그 다음에 쭉 돌렸더니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과 예측값이죠. 예측값이 어떻게 됐고 이거는 무엇으로 추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 만약에 그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려면 이 모델들을 읽어와서 자율주행을 시켜보면 되죠. 이거는 좀 이따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이제 모델이 저장되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모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저장된 걸 갖다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제대로 동작하는지.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모델을 다시 불러옵니다. 자, 로드 모델 해가지고는 얘를 불러온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프리딕터 다시, 6개 아까 실제 데이터 있죠. 그죠? 실제 데이터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결과물이 맞는지를 한 번 더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 절차를 거쳐서. 왜냐면, 요게 돼야만 반드시, 그죠? 이게 돼야만 나중에 우리가 딥러닝 할 때, 그죠? 요렇게 로드 모델에서 모델 읽어온 다음, 요 모델을 돌려서 나온 결과값으로 알티노 로봇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인데, 저번 주 수업에 있었던 거를 한번 그냥 건너뛸게요.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자, 케이스 4가 이제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딥러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간단하죠. 이거 보면 메인 프로그램 이게 답니다. 그죠? 우리가 기존에 있던 케이스 3를 잠시 변형했던 거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다 똑같고요. 체크 스테이터스라 런 고고. 그죠? 똑같죠. 그죠? 똑같은데 앞에다가 딥만 붙여서 그래서 함수를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분리한 거는 로직이 크게 바뀐 건 없는데, 그 타임 때문에 좀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근데 저장되어 있는 모델을 불러와가지고는 거기다가 이렇게 현재 실시간으로 그 알티노의 적외선 값을 읽어서 그대로 집어넣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가지고 딱 집어넣어 주면 얘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직진을 해야 되는지 후진을 해야 되는지 그걸 알려주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값을 이렇게 보면 프리딕터 모델에 대한 프리딕터를 갔다 오면 그 판단해 줍니다. 0부터 5까지 있죠. 이게 0자리, 1자리, 2자리, 3자리, 4자리, 5자리죠. 그래서 0, 1, 2, 3. 3이면 후진 좌향해라. 뭐 이런 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값이 어떤 게 1인지를 찾아가지고 그 값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어떨 때는 deep left back, 어떨 때는 center back, 어떨 때는 right back.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나머지 0, 1, 2인 경우는 무조건 그냥 직진해라. 레프트, 라이트 따지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 좀 특이한 건데, 사실 우리가 케이스 3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 직진인 경우는 좌우를 안 했습니다. 아예 수집 자체를 안 했고, 무조건 직진을 하든지 아니면 후진을 하되 왼쪽으로 후진할 건지, 오른쪽으로 후진할 건지, 직진해서 후진할 건지,
그것만 판단하도록. 크게 가지수를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0, 1, 2인 경우는 그냥 무조건 직진해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오히려 심플해지죠, 그죠? 예. 자, 이제 센서 활용 실습 부분인데, 이제 점점 이제 뭐죠? 변수와 함수가 쌓여가고 있죠. 지금 무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게 또 있죠, 그죠? 이번 주에 만들어진 거는 데이터 4, RTNO부터 읽어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직접 우리가 그 디렉토리 파일명을 직접 주고 읽어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아까처럼 파일 10개나 있죠. 10개에서 다 지정하면 귀찮죠. 그래서 그냥 디렉토리를 통째로 읽어가지고 거기 있는 파일을 다 읽어옵니다. 훨씬 편해지죠. 예, 그렇게 해주는 게 알티노 5다. 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런 고고인데 기존의 거하고 똑같은데 db만 붙였죠. 그래서 분리돼서 분리한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이제 혹시 수정이 많이 발생할까 봐 했는데 꼭 분리할 필요는 없었어요. 어쨌든 딜레이 값은 변해서 딜레이. 이게 왜냐하면 이제 인지에서 움직이는 거와 기존에는 그냥 센스 값 읽자마자 바로바로 이렇게 한 거죠. 지금은 어떻게 돼요? 그 러닝 값을 읽어서 맞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딜레이 타임을 줘가지고 좀 더 여유를 준 거죠, 여유를. 마찬가지. 그 체크 스테이터스도 보면 다른 걸 바뀐 게 아니라 이거죠. 실시간으로 그 적외선 센서 값을 읽어와서 이제 런에 넣어주면 거기서 나온 그 프리딕터에서 가져온 모델의 프리딕터에서 가져온 값을 가지고 이렇게 어디로 뭘 할 건지를 적어줍니다. 나머지가 요 좀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일단 잡아줍니다. 뭐냐면 브레이크. 어쨌든 우리가 딥러닝에 의해서 움직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됐을 때는 무조건 세워야 되겠죠. 브레이크, 스톱. 나머지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이런 약간 예외적인 그 논리는 넣어놨습니다. 물론 이걸 하나도 넣지 않고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감안을 해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이트백과 레포트백도 바뀐 게 하나도 없고요.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딜레이 500. 여유 시간을 좀 줌으로 해서 약간 준 거죠. 네. 그 다음에 센터백도 500, 딜레이 500 준 겁니다.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대로. 예, 해서 이제 센서 활용 실습을 들어오면 이제 딥러닝에 대한 실습을 하게 될 건데, 그냥 아까 조금 전에 설명된 그대로입니다. 이 실습 1번째에 딥러닝 0단계 실행, 그죠? 1단계 실행 하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쭉쭉. 이 딥러닝 2단계에서 전처리죠. 전처리를 하나하나 지금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실행을 해주면 아까 설명드린 내용들이 그대로 따라오죠. 전처리. 네. 여기도 마찬가지 전처리하고 3단계가 뭐였죠? X 데이터 생성하는 거죠. 생성하고 그다음에 4단계 Y 데이터 생성하고 그다음에 5단계 훈련시키죠. 훈련시키면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저희는 3가지를 줬습니다. 레이어를 3가지를 주고 돌리고 오티마이즈나 아담 해서 돌린 다음에 이 포크는 1000을 줬는데 그 소요 시간에 최종적으로 지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까지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완료되면 이제는 그 예측값 프리딕터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게 이거죠. 방금처럼 학습을 시키면 이렇게 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에포크를 1000개를 줬기 때문에 에포크 목표 수는 1000개예요. 그 중에서 현재 진행되는 게 나옵니다. 302 두 번째, 300 세 번째, 300 네 번째, 300 이제 횟수죠, 횟수. 교육시키는 횟수. 쭉쭉 시키는데 그때마다 손실 함수 값이 나오고요. 예측 빈도 값이 나옵니다. 그때 또 보면 손실 함수 값이 점점 그러니까 자꾸 줄어들어야 되죠. 줄어들어서 점점점 제로에 가깝게. 그 다음에 예측 빈도 값은 가급적이면 1에 가깝게 쭉쭉쭉 커집니다. 이래서 돼야 되는데 간혹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든지 또는 적합한 모델이 아니면 내한테 적합한 모델이 아니면 그러니까 로스 손실 함수 값이 계속 뺑뺑을 돕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작아지다가 점점 제로 가까이 작아지다가 다시 169가 나오죠. 169 앞에 그 나왔죠, 그죠? 계속 뺑뺑이를 돈다는 이야기는 아까처럼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어, 불필요한 값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 부분 이제 과적합이라고 되어 있죠. 불필요한 값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강제로 중단시킵니다. 물론, 중단시킨 값으로도 충분히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는 거죠. 보면, 1000개의 에포크를 돌리려고 했으나, 308개, 9개 끝났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7번째 단계는 이제 모델을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한 거를 제대로 됐는지를 다시 불러오죠. 불러온 다음에, 이번에는 그 마이 모델을 불러오죠. 그래서 마이 모델을 불러온 다음에, 마이 모델에서 이 프리딕트를 시켜서 값을 확인해 봅니다. 대부분 당연히 정상이겠죠. 자, 여기서 하나 보면, 여기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확장자를 .h5를 주게 되면 파일 이름으로 저장이 되지만, 확장자를 주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그냥 확장자 주지 않으면 이게 그냥 통째로 디렉토리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디렉토리 안에 모델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걸 아시고, 예. 근데 실습 두 번째입니다. 실습 두 번째는 그 자율주행 케이스 4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별거 없죠. 아까 우리 소스는 이미 봤죠. 소스는 이거 딥 체크 스테이터스하고 한 다음에 딱 한 개죠, 한 개. 뭐죠? 모델을 읽어와야 되죠, 모델. 그래서 이 모델 읽어온 다음 그 모델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체크 스테이터스가 이 모델 값을 가지고 전진할 건지 후진할 건지 왼쪽으로 갈 건지 오른쪽으로 갈 건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게 답니다. 무지 심플하죠? 그것만 잘 되면, 학습만 잘 되면, 크게, 나머지는 손댈 게 거의 없다. 네. 한번 케이스 4번째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은 실제로 딥러닝이 된 걸 갖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 4분 정도 걸리는데요. 시간 투자 한번 해보시죠. 이래서 여러분들이 봐줄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뭔가 딥러닝을 해서 지 스스로 움직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 3에서 했던 것처럼 보수적으로 자로 재듯이 또 재보고 그럽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케이스 3를 만들 때부터 조금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배운 대로 한다. 배운 대로. 그래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엄청 고민하고 있죠. 중요한 거죠, 여기. 완전 웃기네요.
네. 깔끔하게, 그죠? 장애물과 충돌 없이 깔끔하게 스스로 자율주행을 했습니다. 이게 참, 딥러닝을 통해서 데이터를 잘, 판독해서 빨리빨리 답을 주니까 그런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케이스 3에서의 보수적인 부분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일단 케이스 3에서부터 좀 과감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갈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 예. 다음은 강단 실수에 대한 부분인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예. 일단은 좌석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소경기장은 이렇게 그러니까 6318, 18개의 우리, 장애물로 가지고 만들어질 겁니다. 이거 하나당 2분씩 쓸 수 있고, 맨 중앙에는 대경기장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테스트가 다 끝나면 그 각각 실습에 맞도록 여기 대경기장에 와서 직접 돌려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 부분은 이제 한번 안 해보신 분들 꼭 해보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미 이제 쉽게 말해 워밍업이죠. 이미 몇 번 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팔자 돌리기. 워밍업을 꼭 해보셔야지 일단 알티노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부터 해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여러분이 계속 오류가 나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실습 1번 해보시고 볼 필요는 없겠죠. 실습 2번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8개짜리의 사각형이죠, 그죠? 사각형짜리 여기에서 이렇게 소경기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갖다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니다. 그래서 실습 2번을 꼭 돌려보시고 맨 마지막에 여기가 지금 터널인데 여기 터널에서 정지가 되는지를 확인 다 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실습은 원을 그리면 데이터 수집을 합니다.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대로 이 알티노가 원을 그리면서 센서 값을 읽어오는지를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엑셀 시트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엑셀 시트를 확인하면 엑셀 시트 파일 이름이 서클이죠. 서클로 되어 있어서 서클 파일을 열어서 센서들 값이 제대로 읽어오는지 확인해야 하는 데까지가 여기까지 준비 운동이죠. 다 됐으면 잠시 쉬는 시간, 쉬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들었죠, 그죠? 글로 말하기. 그래서 글자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글자가 막 흘러갑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특수문자가 현재 없죠. 특수문자. 그래서 특수문자를 한 개씩 만들어서 미션, 그죠? 미션. 그래서 예를 들면 I 빼기 M 했을 때 빼기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미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케이스 3, 케이스 3를 돌릴 건데 케이스 3 소스를 가지고 자 이번에는 현재 18개의 장애물을 이렇게 펼치면 이렇게 됩니다. 요 두 줄은 필요 없고요. 요렇게 두 가지 두 줄이죠. 두 줄이 똑같이 18개예요. 그러면 18개 하고 요 앞에다가 장애물 터널을 두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요 연습을 케이스 3로 계속 해줍니다. 그런데 뭘 해줄 거냐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제대로 가는 장애물과 부딪히면 안 되죠. 제대로 가는지와 두 번째는 로그를 쌓는 거죠. 로그를 쌓는 건데 그 로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딥러닝에 또 쓸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만들어 놓은 10개 말고 여러분이 만든 것도 제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이왕이면 이 보면 되게 보수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엄청 늦게 가죠,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고 여기까지 빨리 가는 걸 여러분이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미션. 예, 주행 시간 줄이기. 예. 그렇게 끝났으면 이제 RT로 딥러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은 아까 앞에 했던 소스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쭉 쫙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전에 보신 마지막 자율주행 KBS 네 번째 걸 갖다가 실제로 돌려볼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만든 그걸 가지고 제대로 딥러닝을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는지 이렇게 갖다가 한번 직접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단 실습에 관련된 거는 참고로 하시고요. 여기도 하나 더 있는데 두 가지를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 그 인공지능 텐스플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주행을 해본 게 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속도가 빠른데, 물론 이거는 약간 조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우리 큰 대경기장이 아니라 이렇게 좁은 길로 그냥 움직이도록만 하는 그런 조건을 줬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 텐스플로우를 사용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경우는 조금 놀랄 노자죠. 우리가 사실은 좀 최종적으로는 이 경진대 하고 똑같은 그 맵을,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우리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었는데, 좀 우리가 대면 수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좀 실제를 못했죠, 그죠? 어쨌든 우리의 욕심, 그러니까 이 친구들 이제 현재 중등부라고 돼 있지만 우습게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이쪽은 이제 뭐죠? 딥러닝을 통했다기보다는 센서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어쨌든 무슨 엄청난 속도로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죠? 엄청난 속도로 이 풀 코스를 돌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정도를 우리도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 하여튼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일단 이 딥러닝을 통해서 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티노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인공지능 조종 로봇 자동차에는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방법만 여러분이 한번 쭉 따라가 보시면, 따라 해보셨으면 15주 동안 배우신 게 아깝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나중엔 진짜 그 엄청난 테슬라나 현대자동차 같은 것도 우리가 직접 코딩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수업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